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가 일어날까? 근데 그 총 가지수를 우리는 계산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동시에 일어난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라는 문제. 그게 동시에. 문제에서 동시에라는 말이 무조건 있을 건데,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주사위 둘, 얘네들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동시에 던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동시에 던지면 우리는 곱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순서쌍을 만들 때 쌤이 아까 예시를 든 동전이랑 주사위 얘네들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동전은 던졌을 때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지. 주사위는 1, 2, 3, 4, 5, 6 여섯 가지지. 이렇게. 왜 곱해주냐면은 동전이 앞면일 때 주사위가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쭉 해서 6이 나오는 경우까지. 그럼 앞면이 나왔을 때 6가지, 마찬가지로 뒷면이 나왔을 때도 1부터 6까지, 6가지. 둘 더해주면은 2 곱하기 6.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얘는 합의 법칙을 따릅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은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서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서로 다른. 그러면 주사위가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순서쌍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똑같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하나에서 1이 나오고 하나에서 6이 나온 거, 그 다음에 하나에서 6이 나오고 하나에서 1이 나온 거, 얘네들 둘이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주사위하고 B라는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이래요. 그러면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6이 나온 경우랑 얘가 6이 나오고 얘가 1이 나오는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지. 그 다음 2, 5 마찬가지 5, 2. 그 다음 3, 4, 4, 3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합의 법칙은 자 1, 6이 나오는 경우랑 6, 1이 나오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야? 아니지. 1이면서 6인 수 없잖아. 6이면서 1인 수 없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따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이때 합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예제 2번에서도 400원짜리 사탕 한 개를 산대. 근데 50원짜리랑 100원짜리는 서로 안 겹치는 동전이다, 그지? 그러면 5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있는데 얘네들을 따로, 그럼 50원짜리 8개를 이용을 하면 400원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최대 4개밖에 안 돼요. 그럼 4개 해서 200원 만들고 남은 거는 100원짜리에서. 그 다음 50원짜리에서 2개를 사용해서 100원을 만들고 여기서 300원을 쓴다면,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하나도 안 썼어. 100원짜리 4개만으로 400원을 채울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홀수계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100원짜리로는 그 50원 단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3가지가 되겠죠. 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오케이, 이것도 주사위 서로 다른 거. 근데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6이 되는 경우,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5가 되면서 6이 되는 경우는 없겠지. 그러니까 5가 되는 경우의 수랑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때 합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이렇게 4개. 그죠? 그 다음에 6이 되는 경우는 1, 5부터 쭉 해서 5, 1까지 5가지. 그러면 총 해서 9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는 3가지, 버스는 2가지래.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기차 또는 버스를 타고 간대. 근데 기차이면서 버스인 건 없잖아. 그러니까 기차로 가는 경우와 버스로 가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도 합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또는은 이거는 2개 더 하라는 이야기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차 3가지, 버스 2가지, 총 5가지의 경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더라. 길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 이거는 대표적인 곱의 법칙을 따르는 문제입니다. 자, 입구에서 매점까지 가고 매점에서 관람차까지 가는 거죠. 아까 또는 합이라 그랬죠.
거쳐서 가는 그리고 얘는 곱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5월은 합이고요. AND는 곱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입구에서 매점까지 가는 거 5가지, 매점에서 관람차까지 가는 거 3가지. 근데 거쳤다가 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15가지 경우. 하나당 3개, 하나당 3개. 되겠죠? 그 다음 이제 6번. 서로 다른 동전. 오케이, 동전도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대. 동시에. 이거 곱의 법칙을 따르는 거네. 자, 그러면 동전 2개가 서로 다른 면이래. 그러면 동전 1이랑 동전 2가 있는데 서로 다른 면이니까 이게 앞면이면 이게 뒷면, 이게 뒷면이면 이게 앞면. 그럼 얘네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2가지가 있겠지? 근데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건 짝수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3가지. 근데 던졌는데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인 거니까 여기서도 곱의 법칙.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우리 방금 전에 이제 곱의 법칙,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일렬로 줄 세우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대. 근데 이 5명을 우리가 일렬로 줄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앞으로 줄을 서세요라고 했어. 그럼 첫 번째 자리가 있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제일 끝에 5번째 자리가 있겠지.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제일 앞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지. 누구든지 간에 앞에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줄을 섰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줄을 설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한 명이 줄을 섰어.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3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줄을 서.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이런 식으로. 근데 줄은 누구 섰는 경우 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줄을 서서 하나의 줄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 그래서 5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는 5부터 1까지의 곱이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 들어가면 이거를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서로 다른 n명이 일렬로 줄을 서요. 그러면 n-1부터 해서 1까지의 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자, 그런데 이 일렬로 줄을 세우는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웃하여 줄을 세운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3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자애들은 2명이 있는데 여자애들 둘이가 서로 떨어지기 싫대. 그러니까 여자애들 2명은 서로 이웃하여.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은 그냥 한 세트로 생각을 하고 남자애들 3명이랑 같이 줄을 세우는 거지. 자, 그러면 남자애들을 우리가 뭐 A, B, C라고 하고 여자애들을 X,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해줘라? 얘네들을 한 세트로 묶어줘라. 그러면 전체는 원래는 5명이지만 몇 명 있는 거랑 똑같다? 4명이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4명을 일렬로 줄을 먼저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줄을 섰고 여자애들 둘이 줄을 섰고 그 다음에 B가 줄을 섰고 C가 줄을 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여자애들 사이에서도 X가 앞에 올지 Y가 앞에 올지 경우를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끼리도 일렬로 나열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1. 자, 여자애들끼리 안에서 줄을 서는 거 그리고 전체가 줄을 서는 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1번 경우 곱하기 2번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얘는 24명, 얘는 다시 24가지, 2가지니까 결국에는 이거 48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게 줄 세우기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몇 개 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 그런데 얘는 2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0을 포함하느냐, 0을 포함 안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수를 1, 2, 3, 4 그리고 0까지 이렇게 0까지 포함해서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오는 수, 10의 자리에 오는 수, 1의 자리에 오는 수의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마치 뭐와 똑같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일렬로 줄 세우기 문제랑 똑같다. 3자리 수를 만들려면 100의 자리 숫자에 0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0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후보군인 거야.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들어왔다 치자. 그럼 1을 빼.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이때는 0을 포함해서 다시 4가지가 되는 거야. 얘는 0을 제외했고 나머지, 그 다음에 얘는 10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간 걸 제외하고 4가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라는 숫자를 썼다 쳐보자. 1의 자리 숫자에는 남은 거 3개가 들어가겠지. 자, 이번에는 0을 포함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3자리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이번에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다? 5명 중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같은 뜻인 거야.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후보 5명.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5가 왔다 치자.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4가지, 1의 자리에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0을 포함하는 경우랑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계산되는 경우의 수가 서로 다릅니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를 뽑는 문제. 우리 보통 이제 반의 대표는 반장, 부반장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에 5명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랑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반장이라는 직 위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총 5명이죠. 그런데 반장이 그 5명 중에 1명이 됐어. 그러면 부반장은 남은 4명 중에 되겠지.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다? 서로 다른 5개의 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10의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2자리 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표 2명을 뽑는데,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5명을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2명을 뽑는데, 아까는 뭐였어?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지. 이거를 우리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 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당번 2명을 뽑아야 돼. 대표 2명을 뽑아야 돼. 그런데 A를 뽑고 B를 뽑나 B를 뽑고 A를 뽑나 그게 서로 다른 경우예요. 똑같죠? 그냥 이 둘이 대표가 되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없애줘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대표 2명을 뽑아요. 대신 그 2명이 순서를 없애준다는 거지. 어떻게? 나눠서 없애준다는 거야.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대표 3명 뽑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5명 중에서 뭐 반장 1명, 부반장 1명, 그리고 뭐 서기 1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골라. 대신 이 3명이 그냥 대표 3명으로 묶였을 때는 A가 먼저 뽑히고 B가 뽑히고 C가 뽑히나 A가 먼저 뽑히고 C가 뽑히고 B가 뽑히나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뭐다? 얘네들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거. 나눠서 없애준다.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5명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는 4자리. 5명 중에서 제일 앞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는 4가지, 세 번째 자리에는 3가지, 두 번째 자리에는 2가지. 나머지 1명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얘 다 정리해주면 120가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이래. 그런데 이 4명을 일렬로 나열을 한대.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은 선생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는데, 그 말은 선생님은 위치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은. 그럼 결국에는 뭐 학생 3명을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다. 그럼 학생 3명 중에 맨 앞에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2가지, 1가지.
결국 6가지가 되는 거죠. 위치를 고정시킨다라는 개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예제 2번. 5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이번엔 A, B가 이웃하도록. 그럼 A, B를 한 쌍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총 몇 명 있는 거랑 똑같다? 4명이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럼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4, 3, 2, 1. 24가지. 그런데 A, B 사이에서도 일렬로 줄을 서야 된다.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2가지. 따라서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48가지. 예제 3번. 5개의 숫자가 있는데 2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사용되는 수 제외하고 나서 남은 4가지. 20개의 2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짝수를 만들고 싶대. 그럼 1의 자리 숫자에 2, 4가 오는 경우.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에 2가 왔어. 그러면 2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10의 자리에 올 수가 있겠지.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에 4가 왔어. 그럼 4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올 수가 있겠지. 그런데 1의 자리 숫자에 2가 오는 경우랑 4가 오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합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을 포함했네요. 근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0을 제외한 나머지 5개가 100의 자리에 먼저 올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썼어. 그러면 이제 숫자는 다시 5개가 남는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에는 남은 거 1개.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100개의 3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있더라. 자, 추가적으로 만약에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도 짝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이번에는 1의 자리 숫자에 2, 4뿐만 아니라 0이 와도 된다. 그래도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자, 0이 왔어. 그럼 0 제외하고 나서 이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100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가 있지. 20가지. 근데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왔을 때는 생각해보면은 2가 먼저 쓰였어. 그러면 남은 5개 중에서 0은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 숫자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남은 5개 중에 4개만 사용이 되고 100의 자리 숫자에 오는 숫자까지 제외하고 나면 이제 다시 10의 자리 숫자에도 4개. 근데 4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짝수를 만들 때 0을 포함하는 수를 만들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의 자리 숫자에 0을 사용하는 경우랑 0이 아닌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얘만 추가적으로 하나 정리해놓고 그 다음 예제 5번, 6번 2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5번. 4명 중에 반장, 부반장 서기. 얘네들은 역할이 서로 다르다, 그죠?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후보는 4명. 그 중에 반장이 된 애를 제외하고 나서 부반장 뽑고요. 된 애를 제외하고 남은 2명 중에 1명. 마치 이거랑 뭐랑 똑같다? 4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숫자가 4개가 있는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예제 6번. 7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그럼 7명이 A, B, C, D, E, F, G까지 있다 치자. 자, 그랬는데 대표 2명을 뽑는데 그러면 A, B를 뽑는다고 치면 A랑 B를 뽑는데 A를 뽑고 B를 뽑으나 B를 뽑고 A를 뽑으나 경우가 똑같다. 그러니까 그 둘에 대한 순서는 나눠서 없애주자. 2명을 뽑는데 2명에 대한 순서를 나눠서 없애주자. 그래서 21가지. 선분? 점 몇 개 필요하죠? 맞아요. 삼각형 점 몇 개 필요하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분 BA나 선분 AB랑 서로 같다고 해요? 다르다고 해요? 같다고 하죠? 결국 이거 뭐예요? 역할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분을 고를 때는 점이 2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삼각형을 만들 때는 4명 중에서 대표 3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지.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A, B, C 3개를 골랐어. 그럼 삼각형 A, B, C나 삼각형 A, C, B나 삼각형 B, A, C나 B, C, A나 C, B, A나 C, A, B나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은 녀석이니까 나눠서 그 순서를 없애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는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직선 상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녀석이 나와요. 반원이 있네. 여기에 점 4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선분 만드는 경우, 직선 만드는 경우, 삼각형 만드는 경우 얘네들이 달라집니다. 자, 선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이 두 점을 이은 선분,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중에서 선분 만드는 건 똑같아요. 왜냐? 이 점하고 이 점 이은 선분이랑 이 점하고 이 점 이은 선분은 서로 다른 선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직선은 보세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었어. 점 2개를 지나는 직선, 점 2개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지 않은 점들을 골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직선 하나 만든 거랑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직선 하나 만든 거랑 이 점과 이 점을 골라서 직선 하나 만든 거랑 전부 다 똑같죠. 이 경우를 빼줘야 돼요. 대신 하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은 원리가 선분 만드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대신 일직선 상에 있는 점들에서 만드는 애들은 일단 다 빼줘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은 전부 다 한 개로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삼각형을 만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삼각형 만드는 거 똑같아. 대신 직선이랑 다르게 삼각형은 여기에서 점 3개 고르면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똑같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빼주면 되는 거지. 일직선 상에 있는 것 중에서 삼각형 만드는 거. 이거를 빼줘버리는 거야. 직선일 때는 더하기 1이고 삼각형일 때는 왜 더하기 1이 아니에요? 그것 뜻 자체는 이 식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모든 경우 중에서 직선 하나로 통일되는 녀석들은 일단 다 빼고 한 개로 통일시키자라는 뜻이고, 삼각형은 여기에서는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이 중에서 점 3개를 골랐어.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예 안 되는 경우니까 전체 중에서 안 되는 경우는 빼고 남은 거라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색칠하기 문제는 분명히 색깔 4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부분은 색이 같아도 된다. B랑 C는 서로 붙어있죠. 붙어있죠. 이런 걸 보고 이웃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B랑 D는 붙어있지 않죠. 이 경우라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쌤이 얘기하는 이 순서대로만 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럼 이 그림에서는 뭔 것 같아요? A. 좋습니다.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A에 이제 색칠을 하나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B, C, D에는 노란색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부분을 고르는 거야. B랑 D. 그런데 같은 색을 안 칠하는 경우는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랑 다르지. 이렇게 경우를 2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그리고 색칠하는 거를 순서를 정해주세요. 내가 A를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랑 D를 같은 색을 칠한다 했으니까 이번엔 동시에 같이 색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C를 색칠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이 경우는 다른 색을 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른 색. 그러면 A 칠하고 B 칠하고 D 칠한 다음에 C를 생각을 해주는 거야. 지금 이거는 B하고 D의 색깔을 동시에 쓰는 거고요. 얘는 B에 칠했는 거를 D에 똑같이 다른 색으로 칠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내용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에 4가지가 왔어요. 그러면 노란색 쓰고 남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B랑 D에 동시에 칠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C는 얘네들하고도 인접해 있고 얘하고도 인접해 있으니까 색깔이 2개만 남겠죠. 그래서 24가지. 다른 색을 칠했는 경우는 일단 A는 4가지를 칠했어. 그러면 색깔이 3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B에다가 색칠을 했어. 그럼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 해보자. 그럼 B는 이미 노란색에 인접해 있고 빨간색이랑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색깔을 칠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C는
노란색도 옆에 있고 빨간색도 옆에 있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왔다고 해보자. 파란색도 옆에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 외에 초록색 하나밖에 안 남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색깔 개수가 더 많아지고 칸이 더 많아진다면 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4칸의 색깔 4개 있으니까 48가지의 경우로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색깔을 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도 한번 접해볼 수가 있어요. 최단거리 경우의 수.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정사각형 길이가 똑같은 걸로 나눌게요. A가 있어. 근데 B까지 가고 싶어. 그럼 A에서 B까지 갈 때의 최단거리는, 자,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갈 때 가로는 총 5번 이동을 해야 되고 세로는 총 3번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를 먼저 선택하고 세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로를 먼저 선택하고 가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면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돼요. 자, 보면은 A에서 일단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또는이죠. 이 자리 또는 이 자리. 그러면 A에서 이 자리 갈 수 있는 경우수가 한 가지, 이 자리 갈 수 있는 경우수가 한 가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를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랬을 때 이 지점은 여기를 거쳐서 오거나 여기서 거쳐서 오거나 얘 또는 얘가 되는 거니까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요, 얘를 거쳐서 오거나 얘를 거쳐서 오거나 두 가지, 한 가지 합쳐서 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요,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은 얘 또는 얘니까 6개, 10개, 15개, 21개, 10개, 20개, 35개, 마지막으로 56개. 결국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길 따라서 갔을 때 56가지더라. 자, 추가적으로 이런 문항도 있습니다. 길을 좀만 덜 쪼개볼게요. 자, A에서 B를 갈 거야. 그럼 총 경우의 수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C라는 지점을 반드시 거쳐서 가고 싶은 거야. 최단거리로 가고 싶은 거지. 최단거리라는 거는 여기에서 갈 때 일로 둘러서 가는 이런 경우를 생각 안 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3가지, 3가지, 6가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C를 거쳤다가 D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C를 거치고 B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C에서 B는 여기에서 새롭게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왜? 이거는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니까. 그럼 2가지, 3가지. 얘는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쳤다가 가는 거니까 18가지가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의 경우의 수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가. 그게 이 최단거리 경우의 수 찾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